이제 26번 갈게요. 그림은 높이가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인 물체 A. 그럼 처음 속력 몇입니까? 0이죠. 처음에 정지 상태로 출발한 A가요. 빗면을 따라서 쭉 내려옵니다. 그죠? 내려오면서 어떤 속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와 정지했던 B와 충돌을 한대요. 됩니까? 충돌을 한 후 A는 속력이 V로 앞으로 나가고 있고요. B는요, 2V의 속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되죠? 오케이. 이때 이제 마찰이 있는 수평면을 향해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A는요, 요 V를 지금 가지고 있죠. 일단 B가 먼저 마찰면을 통과할 거예요. A는 그 뒤에 통과할 거예요. 근데 A는 요 마찰면까지 V로 갔다가 얘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지해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여기서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마찰에서 전부 다 에너지 손실돼가지고 여기서 0이 됐다 이 말인 거야. 근데 그럼 B는 지금 A보다 속력이 빠르잖아. 그죠? 그럼 B는 여기를 통과하고서도 속력이 좀 남았단 거죠. 그래서 B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고점 5분의 2h를 찍겠대요. 됩니까?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뭐 A와 B의 질량 각각 M으로 같고요. 둘 다 질량이 같고요. 그리고 물체에 따라서 마찰 계수가 좀 다른데 마찰면과 운동 마찰 계수는 각각 뮤 A, 뮤 B이며 뮤 A는 뮤 B보다 크다. 그때 뮤 B분의 뮤 A는 라고 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마찰 계수를 찾으라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마찰 계수를 찾으라는 문제 맞는데 우리한테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얘는 조금 말을 바꿔주면요. A에 작용하는 마찰력, 그죠? B에 작용하는 마찰력분의 F, 요 구간에서 받는 B 분의 F, A 찾아라 이 말입니다. 됩니까? 내가 저번에 마찰력 정의를 잠깐 설명했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B의 마찰력분의 A의 마찰력은 하면서 이거 묻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한번 찾아와 보려고요. 일단 그러면은 A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 속력은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왜냐하면은 충돌하고 난 다음에 A가 속력 V, B가 속력 2V를 가지게 된다며. 그죠? 그럼 충돌하면서 운동량 보존은 일어나잖아. 되죠? 이 구간은 마찰이 없는 구간이니까는. 그럼 처음에 A가 내려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속력이 몇인 거야? 3V인 거죠. 되죠? 그럼 A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쭉 내려오다가요. 자, A 입장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A 입장이에요. 그럼 A는 처음에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를 어떤 E0만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뭐 mgh가 되겠죠. 되죠? 그러면 내려왔을 때는 운동 에너지를 E0만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때 속력이 몇 V라고? 3V라고. 그죠? 그 다음에 B랑 충돌하고 난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B랑 충돌하고 난 다음에 속력이 몇이 돼요? V가 돼버리죠. 그럼 이때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몇입니까? 9분의 1 E0가 되죠. 그러니까 충돌하면서 운동 에너지를 A는 이만큼 잃은 거야.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마찰면을 지나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찰면을 지나면서 운동 에너지가 0이 돼 버립니다. 되죠? 그럼 이때 마찰력 FA가 뭐 어떤 구간 L만큼 일을 했겠죠. 됩니까? 그럼 이만큼 감소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찰력이 한 일 FA에다가 L 해버리면은 얘가 9분의 1 E0만큼 감소시켰다 이 말입니다. 되나요? 그 다음 B는요. B는 뭐 이렇게 되는데요.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었잖아. 그죠? B는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A랑 충돌을 했어. 되니? A랑 충돌하는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 이제 얻잖아. A한테서 얻잖아. 근데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쌤, A가요, E0에서 9분의 1 E0, 즉 9분의 8 E0를 잃었어요. 그러면 B가 9분의 8 E0가 됐을 거예요. 는 아닌 거죠. 우리가 충돌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적다고 했습니다. 그죠? 충돌하면서 오히려 운동 에너지를 잃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일단 전체 합은 줄어들었을 거야. 그럼 얘는 근데 우리가 속력이 1대2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 여기서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보다 얘가 속력이 2V니까 충돌하고 난 다음에 됩니까? 어차피 질량 같다며. 그럼 여기서 이제 B가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는 9분의
420온 거죠. 됩니까? 그러다가 얘가 마찰면을 통과한대. 그럼 이때 또 얼만큼 잃냐면은 FBL만큼 잃었을 거예요. 얘가 이제 몇인지 찾아내면 게임 끝나는 거야. 얘분의 얘 해버리면 되니까는.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지나고 난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얼만큼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죠? 여기서 얘가 이까지 올라간다며. 그럼 여기서 포텐셜 에너지가 5분의 2제로를 가지고 있잖아요. 높이가 5분의 2h까지 올라간다며. 우리가 지금 얘를 2제로라고 뒀거든요. mgh를. 그럼 여기 5분의 2h까지 밖에 못 올라가니까 5분의 2제로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도 5분의 2제로인 거죠. 얘가 마찰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면서 얘가 올라갈 거 아니야. 되죠? 그럼 여기서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가 5분의 2제로인 거야. 그러면서 얼만큼 잃었어요? 9분의 420에서 5분의 220만큼 잃었네요.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10분의 4로 두고요. 90분의 40 마이너스 36 90분의 42 제로만큼 잃네요. 되죠? 그러면은 이제 구하라 하면은 FB분의 FA니까는 우리는 FBL분의 FAL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90분의 4분의 9분의 1이네요. 쭉쭉 날아가고 어차피 10 될 거고. 그죠? 그러면은 4분의 10, 즉 2분의 5겠네요. 자, 일단 27번부터 볼게요.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용수철과 연결된 물체 A를요, 물체 B와 실로 연결하였더니만은 용수철이 원래 길이에서 D만큼 늘어나 A가 전피의 평형 상태로 정지해 있다. 되죠? 이제 여기가 B를 매달았더니만은 이렇게 D만큼 늘어난 거죠.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지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힘의 평형이라는 거잖아.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얘가 중력 얼마 받아요? 밑으로 mg를 받죠. 그죠? 그럼 정지해 있으면 위로 장력을 얼마 받아야 됩니까? mg를 받아야 되죠. 잘 안 나올라 그러네. 안 되는데. 그럼 여기로 장력 얼마 받습니까? 얘 mg죠. 그럼 얘 여기로 당기는 요 용철은 kd일 거 아니야. k 곱하기 늘어난 거리 kd. 일단 방향 떼고 이제 크기만 비교하는 거야. 방향 떼고 크기만 비교하면요, mg랑 kd가 서로 같다는 결론이 하나가 나오죠. 그죠? mg는 kd다 하는 거 하나 나오죠. 되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그림 나는요, 가에서 B를 중력 방향으로 당겨서 용우철이 원래 길이에서 3D만큼 늘어나도록 잡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되죠? 내가 이만큼 더 당겨서 얘를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얘를 놓는데요.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다시 돌아가려 하겠죠. 그죠? 돌아가면서 어디까지? P를 V의 속력으로 지나겠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요, 일단 여기 잠깐 내가 표시를 제대로 못 해줬는데,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D까지 늘어나 있었는데, 그죠? 내가 더 잡아당겨서 얘를 이렇게 3D만큼 늘려준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잡아당긴 거리는 2D죠. 됩니까? 오케이.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시 얘가 돌아가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요 V를 구하려면요, 이운동 에너지 정리를 써봐야 됩니다. 근데 누가 일을 해요? 여기서 일을 하는 힘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첫 번째, 스프링의 탄성력. 그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정리를 쓰는데,
일단 스프링이 한 일이 있고요. 탄성력이 한 일이 있고요. 그죠? 중력이 한 일은 빼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 방향으로 움직이잖아. 탄성력이 이 방향이잖아. 돼요? 중력은 반대 방향이잖아. 그죠? 그래서 반대로 중력이 일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2분의 1 질량 2m짜리가 속력 V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 속력은 0이었고요. 그죠? 이게 늘렸다가 여기서 탁 놓는 거니까 처음 속력은 0이었을 거 아니니. 그죠?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스프링이 얼만큼 일을 했고 중력이 얼만큼 일을 했냐 얘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중력이 한 일은 구하기 쉽죠.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 돌아갈 때까지 한 일이잖아. 그럼 중력이 한 일은 mg 2d일 거예요. 되죠? 그럼 이제 용철이 한 일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여기다가 2분의 1k 2d 제곱해서 4d 제곱 집어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늘어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탄성 포텐셜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얼만큼이에요? 2분의 1 k 3d 제곱해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까지 2분의 1 k d 제곱으로 돌아가죠. 그럼 포텐셜, 그러니까 탄성력의 한 일은 요거 빼기 이만큼인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요. 2분의 1 k 3d 제곱 마이너스 d 제곱을 집어넣어야 돼요. 9d 제곱요. 9d 제곱 마이너스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구해보면 얘가 이제 날아가고 m v제곱 뭐 이런 거랬잖아. 그죠? 그럼 봅시다. 2분의 1 k 8d 제곱 마이너스 2mg d는 m v제곱인데 돼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요 관계식을 하나 찾아 놓은 거죠. 처음에 요거. 돼요? 그러면 뭡니까? k가 바꿔버리면 k는 d분의 mg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용철 상수 k를 집어넣습니다. 돼요? 그러면은 2분의 1 d분의 mg 곱하기 8 d제곱 마이너스 2 mgd는 mv 제곱 뭐 이런 거야. 되나요? 오케이. 왜 k를 집어넣냐면요. 문제에서는 k라는 걸 안 줬거든요. 용철 상수가 k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k는 내가 임의로 설정해 준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문제에서 나와 있는 단위들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d 날아가잖아. 이게 뭡니까? 4 mg d. 그죠? 마이너스 2 mg d는 mv 제곱. 따라서 m 떼고요. v는 루트 2 gd. 그래서 나오는 거죠.